새 아파트로 이사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아래층에서 들리는 아이 울음소리려니 했어요. 매일 밤 10시가 되면 정확히 30분 동안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조금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아이 키우는 집인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워낙 요즘 아파트 방음이 잘 안 되니까 이 정도는 감수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우는 건 불규칙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울음소리는 너무 규칙적이었어요. 정확히 밤 10시에 시작해서 10시 30분에 끝나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휴일이든 상관없이 매일 똑같았어요. 심지어 울음의 강도나 패턴도 거의 비슷했고요. 호기심이 생겨서 아래층을 유심히 관찰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했어요. 몇 주를 지켜보니 그 집에서 아이와 관련된 물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현관 앞에 아이 신발도 없고 유모차도, 심지어 아이 옷이 널려있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그 집 사람들을 몇 번 마주쳤는데 부부로 보이는 두 분만 보였고 아이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같은 층에 사시는 옆집 할머니께 슬쩍 물어봤습니다. 아래층에 아기가 있나 보네요? 그런데 할머니 대답이 더 이상했어요. 아기? 거기 아기 없는데? 젊은 부부만 사는 걸로 아는데. 그 순간부터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매일 밤 들리는 그 울음소리는 대체 뭘까요? 혹시 제가 착각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 핸드폰으로 녹음까지 해봤어요. 며칠간 녹음한 걸 들어보니 정말 섬뜩했습니다. 울음소리의 길이, 강도, 심지어 울음의 패턴까지 거의 똑같더라고요. 마치 같은 녹음을 매일 틀어놓는 것 같았어요. 견디다 못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사정이 있나 싶어서요.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더 충격이었어요. 203호요. 거기는 30대 초반 부부만 살아요. 입주할 때도 2인 가구로 신청하셨고 아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며칠을 더 고민했지만 이대로 계속 지낼 수는 없겠더라고요. 용기를 내어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10시가 되자 아래층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계단을 내려가 아래층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벨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어주신 분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었어요. 첫인상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눈가가 퉁퉁 부어있고 얼굴이 많이 얄미워 보였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아, 죄송합니다. 소리 때문에 오셨죠? 라고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요. 한번 들어봐 보시겠어요?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길래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정말 조용했어요. 그런데 한쪽에 작은 방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그 방을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작은 아이 방이었어요. 아기 침대와 모빌, 작은 장난감들이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한 돌 정도 된 아기의 사진이 여러 장 걸려 있었고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2년 전에 우리 수민이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선천성 심장병이었는데 1년 3개월을 버티다가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매일 밤 10시가 되면 수민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재우던 시간이었거든요. 그 시간만큼은 수민이가 아직 여기 있는 것 같아서 바보 같은 짓인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수민이가 살아있을 때 녹음해둔 것이었어요. 그때 남편분도 나오셨어요. 역시 많이 지쳐 보이셨지만 아내를 감싸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내가 아직 많이 힘들어해서 이사를 갈까도 생각해봤는데 여기가 수민이와 함께 살던 마지막 집이라. 저는 그분들께 진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도 언제든지 그렇게 하세요. 오히려 제가 성급하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밤 10시에 들리는 그 소리는 더 이상 무섭거나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민이와 부모님 사이에 변하지 않는 사랑이 담긴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지금도 가끔 그 소리가 들려오면 저도 모르게 수민이를 위해 작은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실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된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는 모두 각자만의 방식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됩니다. 당신에게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가장 강력한 추억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짧게라도 괜찮으니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